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고향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가서 대구의 민심도 좀 들을 겸 또 그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진지하게 좀 들을 겸 이렇게 해서 대구에 며칠 머물렀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먼저 연락은 안 하죠. 왜냐하면 요즘 준석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연락은 안 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대구 내려가는 지난주 수요일 날 대구 내려가는 KTX 안에서 이준석 대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이미 신당 만들 준비가 끝났다. 윤석열 정권 심판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깜도 안 되는 당이 200석 갖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최악과 차악을 동시에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차차 카드의 역할만 이준석이 해줘도 저는 50석이 넘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대구 내려가서도 그 민심을 느꼈어요. 대구 사람들은 이미 제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대구 오냐? 온다. 이준석 신당 가느냐? 간다. 명확하게 얘기했죠. 지역구는 어디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상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실은 제가 둘째 날 되는 날 제 호텔에서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다른 데로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 모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대구 왔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구 왔지요? 이랬더니 와, 무슨 일 있나 이러기에 아니 대구에 무슨 일 있겠느냐? 내가 그냥 바쁜 사람이 그냥 왔겠습니까? 내가 신당 만들러 왔지요. 어느 지역구로 어디로 이러기에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신경이 거슬린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또 신경이 거슬린다면 이준석이 만약에 자기 지역구로 가겠다면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겠어요. 그 말은 벌써 자기들도 민심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구에 가서 지인들한테 대구에 가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수십 명이 저한테 대원아 잘 왔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심상치 않다. 제가 거기 초, 중, 고를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도 거기서 다녔고, 심지어 내 친척들,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 그거 다 있다고, 거기.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뒹굴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막 서로 술 먹으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했다면 그분들이 저를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보냐면 친구들은 야, 제가 서울에서 참 바른 정치 해보려고 저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참 늘 배신당해 가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대구에 국회의원 할 때 안 됐나? 대구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에서 돼도 자랑스럽게 잘할 것 같다, 바르게 잘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가고자 했던 그 지역구의 이 의원들은 평이 안 좋아요. 평이. 그렇겠죠. 대구 경북 의원 중에 평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70, 80%를 현역들을 바꿔달라고 대구 민심이 늘 요구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잖아. 한동훈이 나타나서 대구에 이준석 바람을 잠재웠다. 다 헛소리다. 헛소리. 한동훈이 그렇게 대구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이준석이 대구를 쑤셔가지고 바람을 넣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는데 그 스토리에다가 한동훈이 불을 질러준 거야. 스토리를 또 더 전개시켜준 거예요. 한동훈이 오니까 이준석이 또 부각되는 거야. 과연 이준석이가 한동훈이와 붙을까? 저는 제가 아는 이준석은 한동훈이 만약에 되고 온다면 반드시 한동훈하고 붙는다. 제가 장담합니다. 솔직히 이준석이 아니면 제가 붙고 싶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왜? 이준석이 이기니까. 한동훈이 오면 이준석이 이겨요. 준석이 보고도 사실은 그 대구에서 나고 자랐느냐, 부모님만 대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한동훈도 안 거거든. 마지막에 가면 한동훈이 못 버틴다고. 그리고 대구 민심은 내가 내려가서 했던 얘기도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중도 신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좌파 개혁 정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보수 정당 만들려고 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 사이비 보수잖아. 그 가짜 보수고 위선자들, 배신자들 판치는 곳이잖아. 거기가.
걔들이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도 못 지킨다고. 대구에서 12석을 똘똘마리로 니들이 밀어줘도 부산에 절반 가까이 깨질 거고 지금 분위기로 200대 100 될 건데 그럼 윤석열 탄핵 안 당할 깐나?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 지금.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힘 찍어주면 전라도 가만히 있겠어? 저기도 똘똘 뭉친다고. 다들 여론조사 막 나올 거 아니야 선거 직전에. 근데 대구 경북이 7, 80%, 90% 밀어줬다 치자. 딴 지역은 어떻게 하겠어? 더 위기의식을 느껴서 윤석열 당이 심판받아야 될 당이 이게 150석 해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을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기조를 바꿔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서 정권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보수정당이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누가 해야 되냐. 이준석이 잘나고 뭐 이준석이 아주 성격이 좋고 예의 바르고 이래서 이준석 당을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구 경북에 있는 현재 니들이 만나고 있는 그 오만하고 거만하고 바른말 한마디 못하고 대구의 자존심을 다 뭉개고 있고 대구 사람 그러면 어디 가도 뚝심이 있고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른말을 하고 의리 있고 이거 다 망개뜨린 게 누군데 저런 자들이 절반이 있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심으려고 하는 검사 출신들 지역에 그동안 관심 하나도 없었던 이런 친구들이 와서 검사, 검핵관, 윤핵관들이 와서 신윤핵관들이 와서 대구 바닥을 점령을 하면 대구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이게 보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준석이하고 내하고 대구를 살리려고 하고 대구의 진짜 이 자부심 명예를 회복해서 대구서부터 이 보수의 그동안 50년 동안 썩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이 썩어 빠진 보수의 잘못된 위선 보수, 가짜 보수를 이제는 그 주류를 바꾸고 대구에서 진짜 보수를 세우는 거, 정치혁명, 아무도 대구에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라도들 가만히 있겠어? 충청도, 서울 가만히 있겠냐고. 거기서도 신당이 약진할 거라고. 제일 먼저는 부산, 경남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보수의 이 주류를 교체해야지만 우리 보수 정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대구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전부 다 가슴이 뛴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뛴다고. 내만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가슴이 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지금도 TV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그 젊은 친구들 나와서 그리고 뭐 나이 제 또래지만 원애들 그 공천 안 받아보려고 공천 나가도 다 떨어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공천 안 받아보려고 이준석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왜 아직 탈당 안 하냐? 탈당하면 안 되지. 탈당해가지고 이준석이 미리 당을 만들었으면 조대원이 같이 탈당해가지고 조대원하고 같이 대구 출마한다고 이미 해버렸으면 언론이 한두 번 띄우지 다 이렇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이준석이 당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제가 대통령이 바뀌면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이준석 대표한테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승민, 이준석 두 명이서 공천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장과 선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총괄선대본부장, 뭐 위원장이든 본부장이든 이름은 아무거나 붙이더라도 공동 이런 거 말고 그걸 주면 대통령이 가장 미워했던 이재명보다 더 미워했던 두 정적을 끌어안았으니 이제는 국정기조를 바꾸고 당에 간섭하고 당을 사당화하려는 대통령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을 벗어날 명분이 없다. 그럼 당에 들어가서 당을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해도 저는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110석, 120석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120석 넘기기 힘들어요. 이미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견제 정도가 아니거든. 이 정권 견제론이 아니라 심판론으로 갔기 때문에 120대, 180 되는 거예요. 그래도 120이 됐기 때문에 또 힘 있는 윤핵관들 중심으로 대통령한테 고분고분하고 뭐 그냥 아부만 하는 조직들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뭐 조대원 이렇게 해서 바른 말하고 정말 국민 바라보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게 되면 민주당 180석이라도 이번에 봤잖아요. 저 허당이라고. 맨날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렇잖아요. 저기도 힘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만 많았지 국민의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수당에서 다음에 정권도 새로운 인물로 정권도 새롭게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120석이든 130석이든 이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정권을 연착륙시켜서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권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해버리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준석이 뭐 딴 걸 떠나서 저하고도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준석 대단한 게 뭐냐. 이준석이 아니고는 신당운동을 이렇게 이끌질 못해. 제가 이미 5월달, 4월달에 그 신당운동 한다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거든. 마지막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라는 쓰나미가 온다. 우리라도 단일대우를 형성해서 뜻을 모으고 이 벼리고 정책과 비전을 벼려가지고 여기 가서 우리들의 뜻을 좀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그 다음에 공천권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같이 뭉쳐서 간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정의당 제3의 권력하고 하는데 가서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중도 정당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혜영, 유호정 의원을 넣어서는 대구 가서 승부를 못 봐. 저도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규모가 큰 당이라면 그 사람들 넣어가지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대구를 내년 총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시에 심판하는 이 태풍의 근원지로 삼으려고 결심한 이상 유호정 장혜영을 넣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오늘 뭐 언론 보니까 용해인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하고 자기들이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 끼어돌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러기에는 그분들이 쌓아놓은 게 너무 많다, 그동안. 그리고 시간이 없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뭐 결정하겠지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준석이 왜 탈당 안 하냐? 탈당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다. 이미 뭐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준석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다. 그거는 진짜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없죠. 안철수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안철수 씨도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당을 만들어 봤는데 돈과 전국의 후보를 뭐 150명, 자기 때도 150명밖에 못 냈다나? 내는데 돈과 조직이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 아느냐? 안철수 정당이 실패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의 수준이 지역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찍어줄 만한 사람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반하면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회의원을 해도 될 정도의 사람들을 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신당은 이미 뭐 조직은 봤잖아요. 5,000명 모으는 거 1시간이면 모은다고. 5개 시도에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에 한 개 지역에 1,000명씩 5,000명 있으면 되거든요. 1시간이면 모은다. 첫 번째 이준석은 돈 드는 선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준석이 이미 당대표 먹을 때 3천만 원가 선거 치른 거 아닙니까? 저도 최고위원 선거 3천만 원으로 했거든요. 저는 뭐 첫 번째 최고위원 나갔을 때는 그래서 홍보물을 못 보냈고 두 번째 할 때는 홍보물은 보냈는데 문자를 못 보냈고 3천만 원으로 하려니까 그렇던데 이준석 대표는 뭐 문자 보낼 필요가 뭐 있어. 언론이 그렇게 집중 부각을 하는데 홍보물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이준석 살아온 거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더 잘하는데 선거판에 새로운 센세이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 당대에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에는 박근혜라는 그 분이 이 세상의 선거 트렌드를 이분이 다 주도했다면 대전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한마디로 국민들이 들걸 거 있는데 이준석은 이미 현 시대에는 이준석을 능가할 선거 전략가는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번에 게시판 하나로 선거를 이기는 걸 보여주겠다. 보수 일당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안철수 때는 그만큼 할지를 몰랐던 거고 이준석 때는 이미 안철수 때하고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얼마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인지가 데이터로 딱딱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때하고 또 달라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미 줄 설 사람들 많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앞에서는 그 국민의힘과 심지어 민주당의 잔챙이들이 그 이준석을 계속 때리잖아요. 돈 없다, 조직 없다, 뭐 이준석 맨날 저 블러핑 해가지고 대구에 무소속 출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때리는데 여러분 그 언론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뒤로는 중진들이 이준석한테
그 선대위원장, 공천권을 가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창당을 조금만 12월 27일보다 늦춰줄 수 있느냐. 빌고 있잖아, 지금. 매달리고, 읍소하고, 빌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에요.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빌고 있고. 그 딱 망하는 집단, 이 망해가고 있는 집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이준석한테 줄 안 대고 있겠어요? 대구 경북 의원들 줄 안 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비명계, 지금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원래 국회의원들이 당으로 이렇게 신당으로 넘어올 때 그냥 안 넘어와요. 다들 공천 떨어지고 넘어오고 떨어질 분위기가 되면 넘어오지. 마지막까지는 현재 있는 당에서 어떻게 승부를 걸어보려고 해요. 왜냐? 현재 있는 두 당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텃밭에서만 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200석 갈 것 같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이길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그 지역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배지 다 다는 분위기야. 신당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원 한 8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구, 경북, 강남, 부산 여기도 무조건 되는데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에 된 거예요. 접전 지역에서 엎치락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지역이 다 사라졌어. 지난번 총선 때. 그러니까 다 무조건 되는 지역으로 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국민의힘 젊은 사람들 보세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바른 목소리를 못 내고 나는 정당사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력에 눈치 보고 줄 서는 소장파란 사람 한 명 있지 않는 이런 정치 상황은 난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그러니까 두 당이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냐. 저 두 당 놈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데 대구 가보니까 그래요. 가끔 가다가 뭐 이준석이 여기 정상이냐, 뭐 이준석이 말하는 거 봐라 너무 못됐게 하잖아, 막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듣고 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준석이하고 재명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재명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그건 인간 아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그 인간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윤석열 당보다 2배의 의석수 200대 100으로 이길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돼 가는 거지. 윤 대통령이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게 뭐 있냐 막 그래요. 그 잘못한 것도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200대 100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힘들게 하니, 예? 이 국민들이 그럼 정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자꾸 말꼬리를 잡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준석이가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인간도 아니고. 그럼 이재명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어떻게 비교하나 할 정도로 훨씬 좋다면서. 근데 그 이재명이 국민들을 눈에 바라봤을 때 윤석열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기회를 줘야 될 사람으로 지금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둘보다는 준석이가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저도 100%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준석이가 한 100배 나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준석이하고 당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대구 가서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심인 거예요. 이게 벌써 시대 정신이고.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의 이름을 붙은 신당, 사실은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3신당, 개혁신당, 정말 국민 눈높이 맞는 이 개혁 보수신당, 제대로 된 진짜 보수신당. 옷의 뿌리는 이준석을 바라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준석 때문에 흥분해서 막 우리가 줄을 서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준석이 그나마 제일 낫다고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이준석 주변으로 다 모이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앞에서는 그렇게 때리고 있지만 저렇게 긴장을 하고 이제 이준석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물어 뜯고 있으면서 뒤로는 다 투항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대구 갔다 온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준석이 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저는 대구 가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이미 대구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는 그 대구 국회의원이 저한테 어느 지역구 가냐 할 때 제 답은 그거였어요. 그거는 이준석이 좌하면 저는 우하고 이준석이 우하면 저는 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저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대구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좀 이따 보시죠.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